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차만 보면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휘투어스입니다. 네, 오늘 캠핑을 가고 있는데요. 네, 혼자 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저 혼자 가긴 또 심심하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차박 스타렉스로 차박한 지 이제 3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거를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 차를 구매할 때 후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기 뭐냐, 처음에 캠핑카를 사려고 하실 때 다들 원래 스타렉스가 집에 있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처럼 중고로 구입을 하거나 뭐 새 차를 사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스타렉스로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캠핑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조언을, 이건 꼭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아무래도 차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캠핑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빨리 차를 사야지만 빨리 개조가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내가 캠핑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급하게 차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중고로 매매를 했으니까 중고차 시장을 열심히 인터넷으로 서핑을 했고요. 대중에 키로수 적고 연식 좋고 연식 조금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좀 깔끔해 보이는 거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보러 다녔는데 제가 간과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만 보면은 제가 이 차를 구매한 것 쪽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게 캠핑 생활 하는 거긴 하지만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 보조 기능이 좀 많이 있으면 좋아요. 일단 저는 그런 거 다 모르고 일단 되게 저렴한 거 위주로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깡통에 가까운 차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운전하고 있죠. 네. 이게 핸들에 보면은 아마 이쪽에 뭔가 주행 보조 기능 있죠. 뭐 차선 뭐 이탈이니 뭐 이런 거는 이제 바라지도 않고요. 그 크루즈 컨트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보면은 고속도로 위주로 많이 다닐 텐데, 그리고 이게 11인승을 샀기 때문에 110km까지 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정속 주행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을 태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정속 주행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정속 주행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뭔가 밟고 있다 보면은 뭐 또 속도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발에 피로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차를 다시 산다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꼭 가져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가 또 막히네요. 어딜 가나 막히죠. 그래서 이런 막히는 길에서는 크루즈 컨트롤보다는 이제 요즘에 반자율 주행이 되는 스타리아가 이제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리아를 사시는 분은 반자율 주행 모드가 들어있는 차량을 꼭 사시길, 옵션이 있다면 꼭 넣길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스타렉스를 중고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크루즈 컨트롤이겠죠. 그런 거라도 꼭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마
중고로 사든 뭐 새거로 사든 꼭 필요한 게 있죠. 예, 우리의 그 스타렉스는 승용차 몰 때보다는 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주차하거나 운전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있죠. 예, 아무래도 어라운드 뷰, 뭐 이렇게 360도 카메라가 있는 뷰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엔 많이 달리는 추세니까 중고차 살 때 아니면 새 거 살 때 달려 있는 걸 가능하면은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다들 승용차를 타시다가 이제 큰 차를 타시면은 이 차 크기에 대한 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운전할 때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엄청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 차 주차할 때도 왔다 갔다 해. 네, 물론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저와 같이 승용차만 모시던 분들, 그래도 SUV 모는 분들은 좀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 뒤쪽으로 좀 길다 보니까 주차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가 달린 차량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달려있는 차를 구매했으면 하는 후회가, 요즘에 나오는 스타리아나 이런 거는 다행히 그 내비 있는 곳에 뭐 안드로이드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상관이 없는데, 스타렉스나 이렇게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비가 달려 있으면은 다행히 좋겠죠. 하지만 이제 내비가 안 달려 있는 깡통 차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비를 장착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내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후방 카메라를 달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내비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장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후회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굳이 내비는 어차피 다 휴대폰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비는 굳이 없는 게 나은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를 위해서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비게이션을 여기에 매립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백미러에 있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백미러에 이렇게 위에다가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후방 카메라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뒤에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이거든요. 대부분의 뒷부분에 뭔가 이것저것 뭐 커튼도 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다는 그런 모니터 용도를 이 백미러에 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룸미러라고 하나, 뭐 아무튼 그런 걸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후방 카메라를 다시면은 후방도 이제 백미러 보듯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기에 터치도 되고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비 매립한 것도 후회를 합니다. 왜냐면 내비 매립한다고 처음에 뭐 한 40만원 썼거든요. 뭐 제가 직접 그때까지는 그런 DIY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직접 달진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룸미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고르면 좋은 게, 후방 카메라랑 또 이제 전방에 있는 그 룸미러에 아예 카메라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블랙박스까지 역할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룸미러 형태로 있는 거를 고르면은 처음부터 달았으면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블랙박스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내비 매립 뭐 이런 것들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차를 다시 한다면은 베이스 차량을 구매를 한다면은 지금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룸미러 형태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저는 만약에 내비를 매립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구식 내비를 매립해봤자 맨날 업데이트도 잘 안되고 어차피 T맵 쓰는데 막 그런 지도 업그레이드도 안되는 거 쓰시기보다는 그냥 내비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된 거를
매립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확실히 요즘에 뭐 핸드폰 테더링도 잘 되고, 예, 캠핑카 모시는 분들은 유심 라우터 이런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내비보단 편하거든요. 이렇게 터치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내비 매립도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는 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게 하나 있거든요. 승용차는 당연히 뒤에 문이나 이런 게 위에서 아래로 열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떤 차를 사도 뒷자리에 창문이 잘 열리죠. 근데 이런 스타렉스 이런 것들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너무 저렴한 걸 사니까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이게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열려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기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차가 운행 중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캠핑카로 쓰시려면 아무래도 환기가 좀 중요한데, 환기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맥스팬을 다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팝업 루프, 팝업 텐트 그런 걸 다시는 분들은 맥스팬을 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문으로 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창문이 안 열리니까 이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뭐 조금 불편하면 되지만 요거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열에 창문이 꼭 이렇게 쪽 창문이 열리는 거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달려 있는지를 보고 사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창문이 없으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네. 일단 환기가 안 되니까 요리할 때도 불편하고, 그리고 뭔가 운행 중에 뒤에서 아이들이 뭔가 아빠 답답해 하면은 꼭 1열에 문을 열어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2열 창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창문이 꼭 쪽 창문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를, 차를 열리는 차인지를 꼭 확인하고 사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일 후회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네,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은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달려있는 차를 샀어야 되는데, 진짜 제가 처음에 너무 그런 돈만 보고, 사실 뭐 돈이 제일 중요하지만 돈만 보고 너무 깡통차를 사다 보니까 이게 차량 운행에도 영향이 있지만 캠핑할 때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렁크 도어 오픈. 네, 그게 자동인 거. 얼마나 이제 그게 부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안에서 트렁크 문을 열기가 일단은 힘들어요.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면은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샥 열리면서 풍경이 딱 보이고, 또 제가 이제 자동 트렁크 텐트까지 매립을 해놨는데 그거를 밖에서밖에 못 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차를 산다면 트렁크 문도 자동으로 열리는 것들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렁크 문이 이제 오토로 자동으로 열리는 거, 그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마 제가 고를 때, 이 스타렉스 고를 때 1열에 3인승이 아니라 2인승을 고른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또 캠핑생활 하다 보면은 느끼실 건데,
이게 뒤로 갈 때 뭔가 이제 편한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앞자리가 두 명밖에 없으면은 중간에 이제 콘솔 박스만 제거를 하면은 통로가 생기거든요. 워크스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워크스루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 자리를 활용해서 뭔가 냉장고를 놓을 수도 있고, 뭐 저같이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캠핑카로 바꾸고 싶다 하실 때 앞자리가 3인승보다는 2인승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명이 다 앉지도 못해요. 아주 어린아이 아닌 이상은 3명이 앉으면 굉장히 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1열은 2인승만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뭐 편하게 캠핑도 해야 되지만 가는 것도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열은 2인승 추천드립니다. 네, 옷이 바뀌었죠. 네, 뭔가 바꿀 일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캠핑카로 개조하기 전에 차를 고르는 입장에서 도움을 드릴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아무래도 캠핑카로 개조를 하게 되면은 차를 바꿀 수 없죠. 엄청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여행을 다니셔야 되니까 캠핑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고차 혹은 베이스 차량 스타렉스, 스타리아류를 고를 때 어떤 면을 후회하는지를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후회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캠핑카 캠핑카 사기 전에 스타렉스, 스타리아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나중에 해서 달면은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예 달려있는 차를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중고로 사신다면은 요런 포인트들 생각하시면서 차량을 사전에 준비하면은 나중에 조금이나마 돈을 아낄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 갈 때 운전하면서 이렇게 토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네요. 왜냐면은 벌써 다 와가요. 막히고 어쩌고 했는데 나름 이런저런 얘기해가면서 오니까 시간이 막힌 길도 금방 먹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소소하게 도움될 만한 주제가 있으면은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휘투어스 채널 간간히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뭔가 이제 캠핑카 생활하면서 차박이죠. 차박, 캠핑카라기보다 차박 생활하면서 뭐 이런 거 궁금하다 하면은 제 경험에 비춰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요. 뭔가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제 경험에 비춰서 한 번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휘투어스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좋은 뻘짓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휘투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